6월 둘째 주 귀화 면접 심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6월 둘째 주에는 서울, 인천, 서울 남부, 수원, 양주, 부산, 창원, 춘천, 광주, 대전 출입국에서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 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출입국 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 출입국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10일과 13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정답,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답,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화랑도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정답 고려입니다. 신라시대 청해진을 세워 해적을 토벌하고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라시대 청해진을 세워 해적을 토벌하고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보고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일본입니다.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정답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해라고도 하죠.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자, 김자진 장군 그러면 정답은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종기라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오곡밥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에서 김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에서 김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현충일입니다. 자, 기봉에서 김면에 길이만큼 내려서 개양하는 거, 이것을 조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현충일,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자, 6월 달에 면접 가시는 분들은 6월 달에 현충일이 있죠. 6월 6일 현충일이 있습니다. 이 6.25와 관련된 일들 잘 공부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자, 6월 25일 6.25 사변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3년 뒤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휴전선이 생겼죠. 그리고 이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자, 이때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태극기는 기봉에서 기폭만큼 내려서 이렇게 개양을 하죠. 이것을 조기라고 합니다. 조기, 조의를 표한다, 경의를 표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내려서 개양을 합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참정권입니다. 자,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입법부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죠. 그래서 국회가 입법기관입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곳으로 사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으로 사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주민소환제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인천출입국 귀화면접심사는 6월 9일과 12일 출입국사무소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답.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답.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 왕건입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권율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죠. 자, 임진왜란 3대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죠. 반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반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반도가 뭡니까? 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이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섬이 온전한 섬이 아니고 반만 섬이라는 뜻입니다. 반만 섬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반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북쪽으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육지와 접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동해, 서해, 남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한반도라고 합니다. 자, 반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정답,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활발합니다.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자,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입니다. 자, 참고로 이 무궁화 꽃잎은 5개입니다. 5개로 이루어져 있고 7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담긴 뜻은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제헌절입니다. 자, 이때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자, 처벌하는 것은 법무부이고 예방하는 것은 경찰이죠. 경찰서죠. 자, 경찰서에서는 처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면 법무부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권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이고,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교육, 내가 하고 싶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싫어도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도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싫어도 또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정당입니다. 자,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안전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자, 자녀가 태어나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자,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정답은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예전에 팥, 콩, 메주 등을 가루로 가는 기구를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기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팥, 콩, 메주 등을 가루로 가는 기구를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기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맷돌입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이 죽은 날짜에 지내는 제사는 기제사라고 합니다. 기제사, 차례 구분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10일과 13일 출입국사무소 2층 국적심사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정답,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답,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자,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진흥왕인데, 그러면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무열왕이죠. 무열왕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자,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자, 이 한라산,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 분화구에 만들어진 호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호수의 이름은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휴전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하면서 이렇게 그어진 선이 휴전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가로로 있는 선이 있죠. 이것은 38선입니다. 38선하고 휴전선하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이 38선은 해방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면서 그어진 선이 38선입니다. 이 38선, 이 남쪽으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이 북쪽에는 러시아,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어진 선이 38선. 그리고 전쟁 53년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그어진 선이 휴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갛게 되어진 이 면적, 여기 안에는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인데 이것은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DMZ라고 하죠. 비무장지대, DMZ. 여기는 군인도 배치하면 안되고 무기도 배치하면 안되고 들어갈 때 또 무기를 휴대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협정을 하고 만들어진 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죠. 혹시나 총을 들고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갔다가 남쪽과 북한이 우발적으로 이게 총격을 가하다 보면 또 전면전으로, 전쟁으로 다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정을 했던 것이죠. 자,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자주 하죠. 찬성하는 사람 손드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드세요. 그래서 손든 사람이 많은 걸로 결정하는 거, 이것을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죠.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확정일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전세라든지 가게 되면 그 집에 주소를 이전한 후에 그 등본을 가지고 주소가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찍어줍니다. 이렇게 도장을 받아놔야 나중에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때 그 보증금을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월급과 같이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월급과 같이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이죠.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환승제도입니다.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미역국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출산 이후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자, 참고로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죠. 그리고 5천원권에는 율곡이이, 그리고 1000원권에는 태계이황이 있죠. 반대인가요? 5천원권에 태계이황, 1000원권에 율곡이이죠. 잠깐만요, 헷갈리네. 확인해 봅시다. 자, 갑자기 헷갈리는데, 자, 1000원권에, 자, 요렇게 1000원권에는 태계이황이고 5천원짜리는 지금 없는데 5천원권에는 율곡이입니다. 그리고 만원권에는 이렇게 세종대왕이죠. 그것도 한 번씩 헷갈립니다. 자,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신용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권도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수원출입국 귀화면접심사는 6월 9일과 10일, 12일에 출입국사무소 맞은편 오일러 학원 건물 6층 귀화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질문, 주례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상징합니다. 질문.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질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두리하고 합니다.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질문. 두 볼의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 색인 연지, 곤지를 신부의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고려시대에 교역이 활발했던 항구가 벽난도였죠. 이 벽난도에 외국인들이 오면서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고려라는 발음이 잘 안되니까 코리아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임금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정답. 5개입니다. 자, 보면 5개가 맞죠? 5개. 그리고 무궁화 꽃의 의미는 영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방정환 선생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자,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영효가 만들었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판사입니다. 외국인이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려면 한국에 몇 년 거주해야 합니까? 외국인이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려면 한국에 몇 년 거주해야 합니까? 정답. 3년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여당입니다. 자, 그러면 여당은 하나밖에 없겠죠.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는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니까 야당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은 무엇입니까?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은 무엇입니까? 정답 4.19 혁명입니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피선거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피선거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투표권이죠. 대신에 투표를 통해서 내가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권리니까 피선거권이겠죠.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자, 여기 가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최소 5만원부터 10만원 그 이상도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 가면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법률 상담, 법률 관련 의무사항이 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먼저 문의를 해보고 더 전문적인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가서 정식으로 또 이렇게 돈을 주고라도 또 상담을 받는 것이 맞겠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줄임말입니다.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징역 1년,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이런 식으로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 정답은 형법이죠. 형법입니다. 자,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대가족입니다. 자, 3대라는 것은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 이렇게 3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를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통 핵가족이 많죠. 핵가족은 뭐냐? 부모, 자식만 있는 2대만 거주하는 형태를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대를 보통 몇 년으로 보냐 하면 30년으로 봅니다. 30년.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 90세 이상이 연세가 되신다 그러면 3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가 되겠죠. 양주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양주출입국 귀화면접심사는 6월 10일과 12일 출입국사무소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릉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 경술국치입니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정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정답, 설악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미국입니다. 자, 군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주변에 일본, 러시아, 중국도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교류는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동맹을 하고 있지가 않죠. 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자, 벌을 주는 기관, 정답은 법원입니다. 아까 사법부, 법원, 법무부 이런 게 있었죠. 자, 경찰은 벌을 주지는 못합니다. 단속은 하는데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처벌을 하죠.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징역을 내리든지 이렇게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징역형이 아닌 국가에 돈을 내는 금전적 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징역형이 아닌 국가에 돈을 내는 금전적 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벌금형이라고 하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자,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부입니다. 차용증에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용증에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빌린 돈의 액수, 그리고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경찰서입니다. 자, 경찰서. 자, 여기는 처벌은 없죠. 처벌 기능은 없죠. 예방 및 진압을 한다고 되어 있죠. 경찰서. 자, 헷갈리지 마세요.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제사입니다.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오곡밥입니다. 자, 여기에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넣어서 짓는다고 해서 오곡밥이라고 합니다. 찹쌀도 들어가고 좁쌀도 들어가고 뭐 팥도 들어가고 대추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곡식을 넣어서 지은 밥이죠. 자,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미역국입니다. 부산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부산출입국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10일과 12일 출입국사무소 종합민원센터 2층 국적팀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한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양집을 선호했다. 한옥에서는 온돌과 대청마루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뉜다.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질문.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옥입니다. 질문.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지은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양집이라고 합니다. 질문.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돌이라고 합니다. 질문. 초가집에는 주로 누가 살았나요?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질문. 양반들은 주로 어떤 집에서 살았나요?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온조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임시정부 헌법입니다.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아픈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아픈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빌려줄 때 상대방과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빌려줄 때 상대방과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입니다.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신사임당입니다. 자,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5,000원권에는 율곡 22, 그리고 1,000원권에는 태계 이황입니다. 자, 요 1,000원권에는 태계 이황. 자, 5,000원짜리는 제가 현재 없네요. 자,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만원짜리. 여기는 세종대왕이죠. 전화로 경찰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아가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화로 경찰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아가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보이스피싱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통카드입니다.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제주도입니다. 동짓날에 먹는 음식으로 질병이나 귀신을 쫓는다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동짓날에 먹는 음식으로 질병이나 귀신을 쫓는다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동짓날은 12월 22일이죠. 동짓날이 12월 22일을 동지라고 합니다. 자, 이때 동지 때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팥죽입니다. 자, 팥으로 만든 음식이 팥죽인데 이 팥이 붉은색이죠. 이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그래서 나쁜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팥죽을 먹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수입니다. 잔치국수라고도 합니다. 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가 이렇게 길죠. 그래서 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자,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입니다. 조선 세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궁궐 앞에 북을 설치해 놓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와서 북을 치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조선 세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궁궐 앞에 북을 설치해 놓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와서 북을 치게 한 제도. 이게 와서 북을 치면은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해서 민원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신문고 제도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창원출입국 귀화면접심사는 6월 11일 출입국사무소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비닐 쇼핑백은 태우면 나쁜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으면 다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에 우리 제과점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 지점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쇼핑백 제공을 중단하고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등 고객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질문. 4월 5일 식목일은 무슨 날인가요?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질문. 우리 제과점은 4월 5일 식목일에 무슨 캠페인을 하나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날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들에겐 어떻게 하나요?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 비닐 쇼핑백 대신에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려시대에 외국 상인들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무역항은 어디입니까? 고려시대에 외국 상인들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무역항은 어디입니까? 정답 병난도입니다.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쟁 동안 그러니까 2차 대전이죠.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세종대왕상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을 2개 이상 말해보세요. 자, 지금 6월달이죠. 자, 6월달에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국전쟁은 6월 25일이었죠. 일어났고 휴전은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있었죠. 그 결과로 휴전선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이 6.25 전쟁 때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 생기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는 묘지가 있죠. 나라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묘지, 이것을 국립묘지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자, 현충일이 있고 이산가족, 분단된 한반도, 38선이 아니고 휴전선이 생겼죠. 그리고 철조망, 휴전선을 따라서 철조망이 생기게 되었고 휴전선 등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자,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정답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정답.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 제도의 바탕을 둔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차용증입니다. 소득원을 잃은 만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소득원을 잃은 만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연금입니다. 자동차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동차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안전벨트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보건소입니다. 자, 이곳에 가면 감기 정도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감기로 처방받으면 500원 정도 할 거예요. 취직을 위한 면접을 받기 위하여 회사 등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정보, 경력 등을 날짜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한 문서는 무엇입니까? 취직을 위한 면접을 받기 위하여 회사 등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정보, 경력 등을 날짜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한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답. 이력서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장례식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 고용노동부입니다. 춘천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춘천출입국 귀화면접심사는 6월 10일 출입국사무소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 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 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구려의 장군이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고구려의 장군이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반도, 섬을 도라 그러죠. 도, 한자로 도. 그런데 이게 완전한 섬이 아니고 반만 섬이란 뜻이죠. 우리나라는 북한이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접해 있고 나머지 서해, 동해, 남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반만 섬이라고 해서 반도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섬이라고 해서 한반도라고 합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 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 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정답 기뽕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자, 이렇게 한 폭, 그죠? 한 폭을 내려서 개양을 합니다. 이것을 조기라고 합니다. 조의를 표한다고 해서 조기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만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족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만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이산가족입니다. 한국전쟁 중 남한과 북한 중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전쟁 중 남한과 북한 중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 남한입니다.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은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은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 피고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참정권입니다.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전세입니다.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축의금입니다.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3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정답은 대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만 사는 것을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자녀들 이렇게 같이 3대가 같이 사는 형태였죠. 한 70년대까지는 그렇게 대가족 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그 자식들이 직장을 구해서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그 자식들이 객지로 도시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핵가족 형태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죠.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답 추구기입니다. 이민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민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정답 112번입니다. 경찰서죠. 112 경찰서. 자, 참고로 불이 났을 때는 119죠. 소방서가 119입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과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무엇입니까? 조선의 역대 임금과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광주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광주 출입국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9일과 12일 출입국사무소 어울리몰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신영 아이가 많이 컸네요. 수연, 네,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신영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수연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나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연,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신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다고 해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질문. 신영과 수연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요? 조기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수연은 왜 조기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신영은 왜 조기 교육을 찬성하나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전쟁,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죠.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동해, 서해, 남해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주변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으로 입법부라고도 부르는 것은 어디입니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으로 입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각종 법안도 발의하고 또 투표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에도 참여하죠. 이것을 간접민주주의 형태라고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격증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재활용 쓰레기는 또 분리해서 버려야 되겠죠.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입니다.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이비인후과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각종 연고, 그리고 지사제 등입니다. 자, 여기서 감기약은 조제용 말고 종합감기약입니다. 병에 들어있는 이런 종합감기약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감기약을 말합니다. 조제에서 나오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감기약이라도. 장례식장에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문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 일자리 등 고용노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장모님입니다. 자, 장모님인데 요즘은 그냥 어머니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친근감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어머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6월 둘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대전출입국 귀화면접심사는 6월 13일 출입국사무소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철수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지만 다행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철수는 아저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러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아저씨가 내린 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열차 안을 뛰어다니다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양손 가득 짐을 든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습니다. 질문. 철수는 어디에 가는 중이었나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질문. 철수는 왜 인상을 찌푸렸습니까?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아이는 왜 엄마에게 혼났나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제도입니다.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을사조약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산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제주도이고 산 이름은 한라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섬은 어디일까요? 자, 동해 바다에 있는 울릉도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 판문점입니다.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 조선시대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율곡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자, 3개가 있죠. 자, 정답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8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6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빠지면서 6개의 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는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많은 인원이 두 편으로 나뉘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인원이 두 편으로 나뉘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줄다리기입니다.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돌잡이입니다. 남편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 결혼하기 전에는 도련님, 결혼 후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 남편도 서방님이라고 하지만 남편의 남동생도 결혼 후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 재료로 하여 만드는 전통 양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 재료로 하여 만드는 전통 양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된장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조선 세종 때 만든 물시계로서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 세종 때 만든 물시계로서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경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J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